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견의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검찰하고 법원 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자, 이 특검 아주 최고의 이 특검으로 지금 명성을 날렸던 박영수 전 특검이요, 오늘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등 혐의로 재판을 쭉 받아왔는데, 그동안에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나는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마침 김동현 판사가 판결을 내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건 맞지 않아. 그래서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도 여기에 이제 많이 걸려들었었죠. 그런데 언론인들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도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이원석이가 뭔가 수상하다. 민주당 이재명과 예를 들어서 이원석이가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인데, 민주당하고 내통을 하면 이재명하고 내통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재명이 직접 보안상, 아니면 그 직계하고 내통한 우려가, 그런 가능성,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드디어 페북에다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 지난 5월 달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부 노출이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인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적한 대로 예컨대 이제 중앙지검장 인사를 들고 있어요. 요거 사전에 유출된 거 아니냐? 유출된 배경을 감찰하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이죠, 이화영 항소심 재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요, 지금 검찰이 직사포를 쏴버렸어요. 녹취로. 이화영이가 이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제 면회를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면회하고, 자기 부인하고도 면회를 했는데, 요 녹취한 내용을 까버렸고요. 무려 PPP 자료 100장이 넘게 준비했고, 무려 45분간이나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많이 준비했구만요. 됐습니다. 요 정도로 얘기까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냐? 이 판사도 이화영이 이거 1심 판결 맞네,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요 얘기는 나도 다 알고 있어. 저같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요 이화영이는 더 이상 용납받을 길이 없잖아요. 9년 6개월보다 낮으려면 지금이라도 판사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종 일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그냥 부인이 아니라 여전히 소설도 엉성하게 쓰고 있다, 이런 지금 노골적 불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소심 재판부가 볼 적에도 요거는 여전히 중형밖에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오늘 재판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요, 이 가짜 수산업자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 김무성 전 대표도 가짜 수산업자한테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거가 있었는데, 그 이제 김무성 형은 거의 100억이나 사기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굉장히 사실상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워낙 이재명 재판이 세다 보니까 이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 담당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김동현이도 이 대장동 사건의 이제 지금 재판장이잖아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 제목도, 왜냐하면 이재명이 제목 언론에 쭉 보도 내용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영수가 언론에 보도된 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결국은 유죄다, 요런 등식도 성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영수 특검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영수 특검한테서 총 이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 김모 씨에게도 징역 6월,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박영수 특검이 받는 혐의는 뭐냐? 이 렌터카 250만 원 상당인데, 이 대여로 요거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이거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폴쉐 무상으로 이거 대여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250만 원 현금으로 다 이 검사, 그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도 이거 진짜 전달한 거 맞아? 아니잖아. 이거 결국은 전달하는 척한 거 아니야? 다 뒤에서 다시 250만 원 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랬는데 요거를 이 판사도 김동연이도 250만 원 무상으로 지원받은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수산물을 갖다가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걸려서 받았어요. 이게 총 336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요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1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거의 뭐 한 2년은 채 안 되고 1년 한 7, 8개월 만에 오늘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요, 이 취지가, 이 판결의 취지를 보면은요, 이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다. 그 다음에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서 임명된 특검인데,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건 청탁금지법상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무죄야. 이런 논리로 반박해 왔지 않습니까? 요것도 저도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여러분께 다 보도를 해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이다. 특검이요. 국가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국가기관이니까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대 공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 또는 법률에 따른 벌칙. 이거 그때 공문으로 본다라고 특검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특검의 주장, 나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특검 유명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야말로 저승사자자 뭐 이 현직 때 중수부장까지 했으니까요. 재계의 저승사자다. 그래서 재벌 기업에서 수사의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요 검사에 대해서는요,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가짜 수납자한테 뭐 골프채도 받고 뭐 등등 이 뇌물을 받은 전현직 언론인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 그리고 12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 검사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서 2021년 사이에 포르쉐하고 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았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총 849만원 상당을 수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재판부는요, 수산물하고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했고, 수수 금액이 이걸 계산을 하니까 269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당연히 뭐, 박영수 특검 명예를 위해서도 항소를 하겠죠. 요 내용도 계속해서 이 항소 관련 동향도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윤상현 의원이 이원석이가 지금 검찰 내부 인사 사항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유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하고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즉각 감찰에 나서라.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소환 조사가 고발된 지 무려 3년 5개월 만인데, 자, 이원석 총장은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를 좀 밝혀라. 이렇게 밝혔어요. 하나, 저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요거를 수사하지 않은 기간보다는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 수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3년 5개월간 지금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이 지금 2년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2년 2개월 동안 끓이고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1년 3개월간 끓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끓이고 앉아 있었던 이 기간이 훨씬 더 긴 겁니다. 저도 그때 소환검사
소환 통보를 했다 할 때 이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 제가 그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 이유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 5월 11일 날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이원석이가 만나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를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 윤건영하고 고민정이 이런 민주당 그러니까 문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당선자 27명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겨냥해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멈춰라.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용을 하면서 검찰 이 고위 간부 인사 39명 이게 말이죠. 이게 5월 12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5월 16일자로 단행이 됐는데 그 단행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의원 27명이 이 지검장을 갖다가 공격하면서 이 총장이 전주지검에 감찰을 실시해라.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라. 요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중에 일부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내용이 친문 국회의원 쪽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라. 그리고 감찰을 한다면 수사 지연과 의심스러운 정보 유출에 대해서 다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이유, 이것도 감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 정보가 누출된 거, 이것도 감찰을 하라 이겁니다. 체면 조사까지 응한 대통령 부인 수사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정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거 뭐 윤상현 의원의 오늘 이런 비판적인 그런 SNS 글을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했고 비판한 점하고 딱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지금 이원석의 이 그야말로 민감한 수사 현안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지연, 뭐 수사를 회피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시중에 우리 국민들의 특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요거는 좀 맨날 이원석이가 하는 게 뭡니까? 법리와 증거를 갖고만 수사하지 다른 변수는 개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왔는데 그 변수가 바로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시사하는 대목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여론적 이 비판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 본인이 입장문을 내놔라. 그래서 김건희 수사했을 때 뭐 국민에게 사과하고 뭐 온갖 난리를 쳤잖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머릿속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갖다가 되뇌이고 있었는지 바로 반증이 되는 게 국민에 대한 사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김건희 여사는 아주 대대적으로 정무적인 시각에서 이걸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도 사과지만 말이죠. 예,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중앙지검에 대한 이 조사, 뭐 감찰이든 조사든 진상 파악이든 일단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제 이제 대면 보고를 통해서 풀기는 풀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가시밭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분노하고 격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는요. 이원석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100배 만배로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요 윤상현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에 관해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스스로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오늘 퇴근길에 말이죠. 이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직접 물어봐라. 그리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고 문제 제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자세하게 한 걸로 봐서는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원석에 대한 이 여론의 압박은 더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화영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검찰에서 준비한 이 반박 자료들 왜 항소했는지 100장이 넘는 PPT 자료고 45분이 넘게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런 항소 요지를 조목조목 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많이 했다. 예, 내가 충분히 감안하겠다.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자. 요렇게 언급을 했어요. 요걸 보면은 이화영의 항소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녹취록의 핵심은 뭐냐? 이화영의 부인인 백화영, 요 부인하고 지금 이제 면회할 때의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만났을 때의 내용. 요걸 보면은 이재명한테 한번 가봐. 이재명 좀 만나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 얘기는 결국 검찰에서 보는 시각대로 거의 사법 문제를 갖다가 정쟁화시키려고는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의 압박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꼼수가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을 푸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줘.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다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살리려고 지금 내가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온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녹취록을 이제 물증으로 제시하면서 이거 봐라. 이화영이가 사법을 정치 영역으로 지금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검찰의 핵심 내용을 보면 사실로인 법리호의 양형부당 세 가지가 항소 사유가 되겠는데 이화영 측은 지속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통해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그리고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구체적인 사례로 접견 녹취록을 갖다가 싹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따르면은요. 지난 4월 15일 날 이 백화영이가 지금 남편 이화영이를 접견했어요. 요 접견에서 이화영은요. 부인한테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내가 싫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가 뭐 그렇게 만나기 어렵냐? 요렇게 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화영 씨가 난리 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화영이가 아니 비공개적으로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4월 15일은요. 언제냐? 이 선고가 말이죠. 4월 18일 날 선고를 했어요. 지금 검찰에서 구형을 했어요. 구형이 15년에 벌금 15억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이 4월 8일 날 했으니까 딱 일주일 지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형 이렇게 하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 날 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4월 30일 날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 2명을 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수원구치소 내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접견 자리에서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이재명이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이 대속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막 웃고 그래요. 이렇게 웃기까지 하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내용이 녹취록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원심 재판이 진행된 것처럼 피고인이 정당 대표를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 예. 뭐 당연하죠. 이렇게 강조해서 내가 이재명 살리려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돼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오로지 법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이제 오늘 검찰 측에서요. 이화영 접견록 녹취록 내용을 전면 공개한 것은 결국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을 확신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이재명은 이거 무조건 법적 구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